네, 여러 가지 미분 가능성 수업 나가봅시다. 7번째 주제고요. 여기부터 조금 배울 내용들이 방대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킬이면 스킬, 그리고 정의면 정의, 어떨 때 스킬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어떨 때 정의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고, 기출문제 잘 풀이해 봅시다.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예요. 과연 미분 가능이 무슨 말인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보고,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된다. 두 번째, 뾰족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아닙니다. 왜요? 반례가 있어서 그래요. 반례. 반례가 뭡니까? 반례가 뭐냐면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반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즉, 이 함수 fx에 0에서의 접선이 y축인 경우입니다. 네. 접선이 y축이다. 즉, x는 0이잖아요. x는 0은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즉, fx에서 f'0이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기울기 자체가 없으니까. 왜요? 0분의 1로 시작하잖아. 왜? 요 직선은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x의 증분, 즉 델타 x라는 값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 fx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연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뾰족하지도 않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근데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아야 된다. 뭐 요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란 표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와 같은 말이냐? 뭐와 같은 말이냐? 바로 f'a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예제 문제 풀이해드릴 때 같은 말이란 거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냥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f'a를 정의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f'a를 정의할 때 저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죠.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도 정의했어요. 어떻게? x-a분의 fx-fa.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란 말로써 저희가 미분계수를 공부했었는데, 극한식 안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왜요? 요거 볼까요? 요 극한식 볼까요? 요걸 봤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모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fa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이 fa여야 된다. 즉 함수 fx의 극한값과 뭐가 같다? 함수값이 동일하다 라는 말이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말 안에 연속이란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구나. 즉 무슨 말이야? 연속이라는 범주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아이고, 연속이라는 범주 안에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냥
F'A가 존재한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항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 요 극한식에다가 때려 넣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로 풀면 다 풀려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항들은 무조건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앞으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앞으로 배우게 될 이론들이 시험 현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 그냥 극한식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미분 가능성, 저희가 정리할 미분 가능성은요, 합차꼴에 대한 미분 가능성입니다. 합과 차에 대한 미분 가능성. 자, 다 한 지점에서 어떤 구간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또 다른 미분 가능한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합차꼴에 대한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얘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미분 가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거와 미분 가능한 거를 더하거나 뺐을 때 당연히 미분 가능이 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미분 불가능. 네,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살짝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x는 a에서 gx랑 fx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를 gx라고 하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잘 봐요. 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뺐죠. 그러니까 더한 경우 살짝 볼까요? 두 함수를 더했을 때, 자, 요 전체 함수에 뭐가 존재하는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함수를 제가 hx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x는 a에서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려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죠? x-a분의 hx-ha, 요 ha, 이 극한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hx 대신에 gx 더하기 fx를 끼워 넣게 되면 여기가 gx 더하기 fx 마이너스 ga 더하기 f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얘랑 얘를 합쳐볼까요? 그럼 gx-ga 얘랑 얘를 합쳐보면 더하기 fx-fa가 돼요. 그랬을 때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트자로 쪼개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gx-ga 그죠? 더하기 x-a분의 fx-f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뭐가 존재하죠? G'A라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쪼갤 수가 없죠. 그리고 수렴하는 애와 발산하는 애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발산한다고 저희가 첫 문제, 저희 마이시크릿의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보세요. 이런 이론들의 다 근간은 뭐가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고 공부해 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된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미분, 불가능과 미분, 미분, 불가능은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더하거나 뺐을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저희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세 번째 경우에서는 당연히 그냥 미분 가능의 정의로서 확인하시면 되죠. 미분 가능해지는지 가능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어디다가 넣어라? 극한식에다가 넣어라. 극한식에다가 넣어서 이 극한식이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해 주세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있죠? 절대값과 미분계수 넘어가 봅시다. 절대값과 미분계수 과 미분계수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수학2에서 나오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뭐 삼각함수 나오지도 않고요. 삼각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와? 뭐 로그도 안 나오고. 당연히 대상 자체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다 보니까 다항함수에 대한 성질을 좀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한번 가볼게요. fx가 다항함수라고 해봅시다. 다항함수.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fx가 이렇게 통과해. 이 지점이 x는 a라고 해봅시다. x는 a. 이게 함수 fx야. 단순 교차라고 해봅시다. x는 a에서 단순 교차면 어떻게 되죠? x-a라는 인수가 한 개 있는 거죠. 한 개. 한 개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없습니다. x-a라는 인수가. 그죠? 그랬을 때 절대값 fx를 생각해 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기면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어 올려야 되죠.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려서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절대값 fx는. 그랬을 때 당연히 절대값 fx는 x는 a에서 어떻게 되죠?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인수가 한 개 있으니까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x는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그죠? 어떻게 될까요? 자, 좌미분계수는 당연히 무슨 수예요?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음수인데 어떤 값이 나올까요? 즉, 자, 이 절대값 함수에 좌미분계수 존재하죠. 지금 육안으로 보이나요? 이 절대값 함수를 제가 hx라고 하면 h'a의 좌미분계수, 즉 hx의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냐? 잘 봐요. 꺾어 올린 거잖아. 그죠? fx 부분을 꺾어 올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절대값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x예요. 그러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 따져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f'a가 뭐다? hx의 좌미분계수예요. a에서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f'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요 함수식은 그냥 fx가 되면서 h'a의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hx의 우미분계수는 f'a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fx가 요렇게 통과했잖아요. 뭐를요? x축을요. x축을 요렇게 통과했었는데 x축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과해도, 자, x축을 요렇게 통과해도 꺾어 올리면 요렇게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인수가 한 개잖아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통과하든 우미분계수는 뭐야? 양수예요. 양수. 좌미분계수는요?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의 인수가 한 개인 경우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함수의 그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양수값, 좌미분계수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음수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항함수가 인수 한 개 가졌을 때 절대값 함수는 좌미분계수 무조건 음수, 우미분계수 무조건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해 봅시다. 다항함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에도 성립이 되는 건데 저희가 다항함수에서만 정리했어요. 어차피 대상 자체가 다항함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뒤쪽에 이제 미분 가능성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좀 메이저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론이죠. 뭐냐면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 자, 보시면 fx와 gx라는 함수를 가져올게요. 저희가 fx도 있고 gx도 있어요. 이 두 함수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 두 함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자, y는 요 함수의 미분 가능성. 차 함수의 에다가 뭘 씌웠을 때? 절대값을 바깥쪽에 씌웠어요. 그랬을 때의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값과 무슨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절대값 함수 안쪽에 있는 이 fx-gx라는 함수를 제가 잠깐 hx라고 치환해볼게요. 그러면 hx는 fx 마이너스 무슨 x? gx가 되죠. 그랬을 때 hx는 미분 가능한 함수 빼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함수도 미분 가능이 됩니다. 미분 가능이 돼요. 그랬을 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놔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절대값 함수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는 방법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y는 절대값 hx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hx의 x축 아래쪽 부분을 어떻게 했죠? 꺾어 올려서 그리잖아요. 그죠? 꺾어 올려서 그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h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과해. hx가 단순 교차를 한다면 꺾어 올렸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점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됩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hx가 어떤 지점에서 a라고 할까요? x는 a에서 단순 교차하게 되면 x는 a에서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hx가 단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접합니다. 이게 hx야. x는 a 지점에서. 그럼 꺾어 올려도 여전히 미분계수는 0이 되니까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겨도 당연히 미분 가능해요. 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접하면 여기에서 꺾어 올렸을 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전히 미분계수 0으로 미분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미분이 가능해진다. 그죠? 그리고 접하더라도 이렇게 교차하면서 접하고 교차해요. 그래도 이게 hx라고 할 때 얘를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절대값 hx에서 얘가 안쪽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절대값 hx의 미분 불가점, 미불점 이렇게 해볼까요? 미불점 후보는 hx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죠? 0이 아니라면 부호값이 존재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꺾어 올리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지점 자체가 hx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죠? 근데 hx가 0이 되는 지점 중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지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x는 a밖에 없습니다. x는 a. 어느 지점이죠? 단순 교차 지점. 단순 교차. 얘는 뭐야? 접. 얘는 뭐야? 접. 얘도 뭐야? 접. 그러니까 접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근데 x축과 단순하게 교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요. 그러니까 hx가 0인 점이 미불점 후보인데 거기서 확정점까지 나옵니다. 미불점이 확정인 점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hx가 0이면서 동시에 h'x가 0이 아닌 지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이거를 fx-gx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그러면 hx가 0이란 것은 fx-gx가 0이란 거죠. 그리고 f'x가 0이 아니란 것은 f'x-g'x가 뭐가 합니다? 0이 아니면 이게 미분 불가점이 된다. 근데 얘를 이항시키고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fx는 gx인 점 중에서 f'x와 g'x가 같지 않은 그 점이 바로 미분 불가점 확정점이 된다. 이걸 해석해 봅시다. fx와 gx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점이란 거죠. fx와 gx의 교점 중에서 접하지 않는 교점. y는 fx와 y는 gx의 접점이 아닌 접하지 않는 교점에서만 보조사 살립니다. 만 미분이 불가하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절대값 fx-gx의 미분 불가점은요. 어디냐면 y는 fx와 y는 gx의 접하지 않는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미분 불가점이고 이 외의 나머지 지점 있잖아요. 이 외의 점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미분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자, 전제 뭐였어요? 당연히 fx와 gx가 보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밑에 여러분 예제 문제 보이시나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예제는 4차 함수 fx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제.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가 몇 차 함수다? 4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를 구하여라? f' 몇 분의? 3분의 f' 5의 값을 구하세요. 이걸 구하래요. 그럼 가본 조건부터 읽어봅시다. 뭐냐면, fx가, x는 어디에서?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극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극대일 수도 있다. 어디에서? 2에서. 가능성 생각해 두시고 나번 조건 읽어보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f1 있죠. 얘는 이 함수는 오직 only x는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큰 지점에서만 여기에서만 뭐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불가하다 이렇게 정되어 있어요. 아, x는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잘 보세요. 얘 미분 가능한 함수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랬을 때 절대값이 바깥에 씌워져 있으면 빼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했어? y는 fx와 y는 f1에 접하지 않는 교점이 x좌표가 뭐밖에 없다? a밖에 없대요. a는 2보다 큰데. a뿐이다. 이게 뿐이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이 말 아니야?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 일단 당연히 뭐 있어? 1. x는 1에서 교점을 갖죠. 왜? f1은 f1이다.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x는 1에서 교점을 갖는데 접해야 되는 거지. 그 지점에서는. 그래야지 미분 불가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반증하는 겁니다. 뭐를? f'1이 뭐다? 0이다. f'1이 0이다 라는 말을 반증하는 거야.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교차만 해. A에서는. 근데 A는 2보다 커. 근데 중요한 거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쨌든 미분계수는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과 더불어서 F'2도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개형 자체가 이렇게 잡혀요. 요렇게 선대칭 형태 아니면 어느 한쪽이 내려간 형태 아니면 이쪽이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요. 또 있습니까?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2개 이상이어야 돼요. 1, 2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고 이렇게 삼중근 형태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이 5개 중 하나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만약에 2라면 자 F1을 싹 그어봅시다. F1을 쭉 그어보면 여기 접점 있죠. 여기 접점 있죠. fx 얘가 y는 fx인데 y는 fx와 y는 f1에서 접하지 않는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기 때문에 1번 케이스는 fx가 안 된다. 오케이. 선생님. 네. 여기가 1이 아니라 이 경우도 해봐야 되잖아요. 어느 경우요? 요 경우요. 얘가 1이고 얘가 2일 수도 있죠. 그러면 F1을 싹 그려볼게요. F1 쭉 그려봤을 때 여긴 접점이에요. 여기 교점, 여기 교점. 그러니까 접하지 않는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러니까 A뿐이다. 접하지 않는 교점의 X좌표가 A뿐이다 라는 이 말이 틀린 거죠. 뿐이다 라는 말이 틀렸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수도 없습니다. 요 패턴도 있지 않나요? 어떤 패턴이요? 얘가 1이고요. 얘가 2인 경우요. 그러면 다시 F1이 이렇게 되니까 접하지 않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절대 fx가 될 수가 없구나. 2번 케이스 가볼게요. 얘가 1이고 얘가 2면요. 그럼요. f1이 이렇게 되고 여긴 접하고 여긴 교차하고 여기도 교차하니까 접하지 않는 교점이 a뿐이다 라는 말이 틀린 거죠.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그러니까 2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얘가 1이고
그러니까 요 맨 왼쪽이 1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면 여기가 반드시 2가 되면서 이렇게 라인 한번 그려보면 여기선 뭐예요? 접하죠. 여기서는 교차하죠. 여기서도 교차하죠. 그러니까 접하지 않는 교점이 A뿐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다. 그래서 2번 케이스도 안 됐다. 3번 케이스 가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F2를 그렸을 때 여기 접하고 더 이상 접하지 않는 교점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맨 왼쪽의 극점에서 1이 될 수 없어. X좌표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F1이 어떻게 되죠? F1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접하고 교차, 교차 여기 이어야 되고 그러면 접하지 않는 교점이 이 A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3번 케이스도 절대 안 된다. 4번 케이스 가볼게요. 얘가 1이어야 되죠. F'1이 0이고 F'2가 0이니까 얘가 2여야 되죠. 그러면 4번 케이스는 가능할까? F1을 그려보면 쫙 이렇게 되고 여긴 3중근, 여기는 교차 하나. 되네요. 얘가 F1이면 됩니다. 왜? 여긴 접하죠. 여긴 단순하게 교차하죠. 그러면 F1과 Fx에 접하지 않는 교점은 단 하나고 이 지점이 뭐인 거야? A인 거죠. 됐나요? 됐습니다. 됐을 때 저희는 요게 되는구나. 요게 오케이구나. 근데 얘는 왜 안 될까? F'1이고 F'2가 0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럼 F1은 이렇게 됩니다. 접하지 않는 교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케이스 안 된다. 그죠? 그럼 오케이. 요 패턴이 되고 이 패턴에서의 함수 fx를 구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야? f'3분의 f'5야. 우리가 궁금한 건 fx가 아닙니다. 뭐가 궁금해요? f'x가 궁금해요. 그럼 생각해 보면 f'x를 살짝 그려볼까요? 그려봤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하죠. f'x 그리는 거. 이 정도는 연습됐다는 가정하에서 갈게요. x축 있고. 자, 1에서는 3중근이니까 얘 미분하면 중근으로 바뀌겠죠? 여기 접하고 그리고 뚫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이게 f'x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 즉 f'x는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는다. 그러면 f'x는 x-1의 제곱에 x-2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은 몰라요. 몰라서 k라고 둘 건데 잘 생각해 봅시다. f'3분의 f'5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앞에 k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k 곱하기 네모꼴이 될 겁니다. 이 네모는 뭐야? 요 뒤에 식에다가 3을 대입한 값. 그죠? 그리고 f'5는요. k 곱하기 세모가 될 겁니다. 이 세모 값은 뭐예요? 이 뒤에 식에다가 5를 대입한 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율을 구할 땐 k와 k가 뭐 된다? 약분된다. 그러니까 우린 k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워주시고 f'3분의 f'5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구할게요. f'3은요. 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4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f'5는요. 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16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니까 4 약분하면 12가 된다. 4, 3, 12 이렇게 돼서 정답은 몇이다? 12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나번 조건 있잖아요. 나번 조건은 되게 유명한 조건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조건이에요. 자, 뭐냐면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에서 포기할게요. 자,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에서 이렇게 fx-f1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fx가 몇 차 함수일 때? 4차 함수. 요 절대값 안에 4차 함수가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4차 함수는 반드시 무슨 구조일 수밖에 없냐? 이런 조건,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오직 한 지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이 4차 함수의 개형은 저희가 다 해봤지만 요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삼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 요 구조밖에 되지 않아요. 삼중근, 단일근 패턴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오면 오직 한 지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느 함수에서 절대값 안에 4차 함수가 들어온 경우 삼중근, 다른 한 실근 패턴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나번 조건이 나오면 바로 삼중근, 다른 한 실근 패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 3, 1 이렇게 불러요. 31 4차함수 3, 1 그리자 이렇게 앞으로 풀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이 조건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4차함수가 들어오는데 오직 한 지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삼중근과 다른 한실근 패턴.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다시 보고 예제 다 풀이했고요. 아직 개념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개념 더 해야 됩니다. 다시 보고 다음은 절대값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한 테마로 다시 빼서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개념 부분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